자, 종전까지 본인의 추인권을 봤어요. 근데 본인에겐 추인권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죠?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추인 거절은 뭐예요? 유동적 그 계약 난 인정 못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계약은 그 의미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추인 거절은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그런 게 쟁점이 아니라 이거는 무권 대리와 상속과의 연결된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이 얘기하려면 135조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 파트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이 내용을 조금 접근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기 때문에 135조를 뒤에서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상대방의 본인의 취유권과 배웠고 이는 뭘 배운다? 상대방의 채권과 철회권이에요. 채권은 뭐예요? 본인에게 또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죠. 선악불문이에요. 철회권은요. 상대방이 야, 그 계약 나 없던 걸로 하자.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채권권, 철회권 나오면 딱 해야 돼요. 철회권은 선의자만.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또 하나 기억하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에게 했어요.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합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걸 머릿속에 두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권, 법조문입니다. 이미 언급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험에서는 무권 대리 행위의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거 시험 자체를 알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냐? 본인이 채굴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거절한다, 추인한다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게 어떤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말 잘 나옵니다. 제가 이걸 거절한 것을 본다 아니면 추인한 것을 본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질문이고 시험은 이렇게 해요.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아니면 추인을 한 것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다. 자, 한편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악의인 경우 채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다. 채권권은 선악불문이다. 채권란 게 뭐예요? 어떻게 할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의사를 본인 네가 결정해줘. 이 계약의 유동적 무사인데 지금 어떻게 할지. 이 계약 체결 당시에 무권 대리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런 채권권을 인정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래? 악인 경우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철회권.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 그게 선의죠. 선의인 경우에만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다여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의사표시는 추인의 상대방과 달리 크게 논의가 안 돼요. 본인이나 그 대리인다 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의인 경우에 그리고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게 방점입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한다는 얘기는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으면 안 돼. 악의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 당시 무권 대리 행위임을 알아. 그리고 이 알았냐 몰랐냐는 언제? 계약 당시에 항상 법률행위 당시에요. 대리행위 당시. 무권 대리 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언제까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왜 틀려요? 알았기 때문에 악의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이 유효한 효력이 있는 처리를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썼을까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된 상태에서는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을 언제 할 수 있다?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서 무권 대리행위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언제 한다? 유동적인 무효 상태. 그 얘기는 상대방이 철회를 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더 이상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추인이 추인인데 무권 대리 행위 추인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적 무효인 추인도 있거든요. 그건 139조의 추인이에요. 지금 쟁점은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회를 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 추인, 추인인데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있냐? 상대방의 악의가 있으면 뭐가 있죠? 철회를 못하는 거잖아요. 철회를 못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본인한테 유리하잖아요.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했어요. 확정적 무효를 만들어요. 그럼 본인이 다투는 건 이거 뭐예요? 나는 이 계약 효력 인정해서 월세 따지면 돼요. 아까 원래 50만원에 200만원 내뱉은 거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4,800을 더 받는 겁니다. 당연히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싶겠죠. 근데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럼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월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막는 방법은 뭐예요? 상대방 이거 관리자 A한테 대리권 없는 거 알고 있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증명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종전까지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 관계가 있어요.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인데 추인권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권권과 철회권이었어요. 지금 누구와 누구 문제예요? 먼저 주소를 봐야 돼요.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이에요. 원래 대리행위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적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무권 대리에 대해서 상대방과 법률 관계를 본다? 이 얘기는 자체는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무권 대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135조는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뭐냐면 전제는 본인에게 대해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예요. 즉 무효인 상태에서 무효이기 때문에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에게 뭔가를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예요. 아까 임대차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 전체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누굴 위해서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정책적으로 이런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본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없으면 무권 대리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가 상대방을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떠오르는 게 뭐냐면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냐? 먼저 핵심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서 어떤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출발점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못한다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선의 무과실을 요하해요. 즉 상대방이 선의이고 또 과실이 없어야만이 135조에 근거해서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135조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특이한 것은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135조에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철회권과 비교해서도 중요합니다. 한편 이거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예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대리권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효력이 인정은 되지 않는 거죠. 또 한편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거절을 했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대리권 특히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결국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선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선택에 따라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권 대리인은. 어떤 책임? 원래 본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종전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쪼르시면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갑주택의 주택 소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계약인데 대리인 A 을이었잖아요. 이 계약이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뭐랬죠?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을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뭐하다?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의 이행은 이거예요. 대리인 이 A를 통해서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네가 해. 본인이 해야 할 것을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럼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시험은 나오진 않고 기억할 것은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다. 어떤 경우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이게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135조에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옵니다. 본인 대리인 쓰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면 일정한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받지 못할 때는 계약 이행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 둘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그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배운 게 뭐였죠?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이 추인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배웠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1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 줄 필요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인 경우에만 135조에 따라서 상대방은 그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135조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은 뭐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and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일 경우에는 135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정말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 자체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법조문을 바꾸면서 나옵니다. 한편 이 조항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따라서 대리인에게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입니다. 어떤 경우냐? 135조에 따른 무권 대리인 상대방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무권 대리인의 과실 유무에 따지지 않아요. 즉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135조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 여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선택에 따라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권 대리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지문이 나왔어요. 무권 대리인이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과실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는 무권 대리인에게 법에서는 어떤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 같은 기책 사유를 요구해요. 어떤 책임을 기소할 근거는 뭐냐? 기책 사유라고 하고 기책 사유는 고의나 과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135조는 그걸 안 따져요. 즉 무권들의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요. 어떤 경우는 과실이 없어요.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만 등 입법행위로 이 사람도 피의자인 거예요. 제3자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켜요. 이 사람은 피의자 입장이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묻고 내린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을 진다예요. 왜냐하면 135조는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법이란 그 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항상 법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아니면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이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파트가 시험에 파트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그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예외적인 거예요. 법정 무과실. 이런 무과실 책임이 또 하나 나와요. 하자 담보 책임. 담보 책임에서. 그래서 담보 책임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이런 상황. 딱 보면 함정이에요. 과실이 없고 제3자. 이 사람도 피해자잖아요. 그럼 뭔가 책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혼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악의 과실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무권대리한테 유리하니까 무권대리인이 증명 책임이 있다. 정리하기면 135조 정말 중요합니다. 달다 외우셔야 합니다.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아니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다. 다만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있어? 그게 어떻게 표현한다? 선의 무과실이다. 여기서 비교할 거 뭐냐면 철회권은 선의, 과실, 무과실 요하지 않는다. 한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는 1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딱딱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